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6일입니다. 어제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팔공산 응추리 조경과 구들장 농장에 이렇게 하얗게 이쁜 꽃이 복스럽게 피었습니다. 요건 조팝입니다. 조팝.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 마을 어귀에는 이맘때쯤 조팝나무가 새하얗게 꽃피어 바람에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조팝나무가 요즘 들어 정말 다양한 생략적 효능과 조경 디자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니 이를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봅니다. 조팝나무는 햇볕이 내리쬐는 양지 쪽 산길이나 논둑, 마을의 둔덕, 비탈면 등에 손을 쭉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서 백설보다 희고 눈부시게 피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잎과 함께 가지마다 하얀 꽃송이를 피우는 예쁜 꽃이지요. 잎보다가 꽃이 먼저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잎은 안 보이고 하얀 꽃만 보이는 거죠. 이슬 내리는 아침이면 수많은 꽃봉오리를 단 조팝의 줄기는 꽃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늘어져 꾸부정하게 땅에 닿을 듯 매달려 있습니다. 조팝나무는 한눈에서 4에서 6송이, 4송이에서 6송이 정도의 작은 꽃들이 우산 모양으로 피어나고 이런 것들이 줄기 끝까지 이어져 있어 마치 흰 꽃방망이처럼 보이기도 한다지요. 조팝나무 속의 학명은 스피라에아인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화한, 나선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스페이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조팝나무 속 식물들로 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팝나무란 이름은 조팝꽃이 마치 좁쌀을 지켜놓은 듯이 보여서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팝나무는 진분홍색 꽃이 피는 꼬리조팝나무와 잎이 둥글고 흰 쌀밥을 수북히 그릇에 담아 놓은 듯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꽃을 피우는 산조팝나무가 가끔 눈에 띄나 나머지 종류는 우리 주변에서 그리 쉽게 볼 수 없고 대부분 조팝나무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뭐 일본 조팝이나 공조팝 같은 걸 공원이나 이 가정집 정원에 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공조팝 같은 건 이쁘잖아요. 조팝나무 키는 1.5에서 2m 정도까지 자라고 줄기는 모여서 나며 밤색빛이 돌고 가지에 길게 능선이 있으며 윤기가 살짝 납니다. 꽃은 4, 5월에 피고 백색이며 4, 6개씩 산형꽃 차례로 달리며 가지의 윗부분은 전체 꽃만 달려서 백색 꽃으로 뒤집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하얀 꽃방망이처럼 보이기도 한답니다. 열매는 골돌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씨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의 봉선을 따라 벌어지고 한 개의 심피 안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종자가 들어있는 열매를 골돌이라고 합니다. 열매는 골돌로서 털이 없고 9월에 익는답니다. 집 주위의 생울탈이나 도로변 축대에 무리지어 심어 놓으면 꽃필 때쯤 마치 흰 구름이 덮여 있는 듯 아주 장관을 이루기도 하죠. 주택의 정원이나 생활공원에 식재하여 두면 금세 가는 줄기가 수많이 생겨나서 수영이 금세 자유로워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조팝나무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어우러져 수영이 풍성하여 아름다운 꽃과 함께 훌륭한 조경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꽃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팝을 수성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데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선이라는 처녀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터에 출장을 했다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선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하여 남장 차림으로 적군에 숨어 들어가 깜빵을 지키는 교도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을 알고 통곡을 하는 바람에 적군에게 발각되어 잡히게 되었으나 수선의 효성에 감복한 적장의 배려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수선이 아버지의 무덤가에서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고향에 심어두고 아버지를 보살피듯 정성껏 가꾸었는데 이때 하얀 꽃을 피는 작은 나무를 수선국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팝나무라고 합니다. 조팝나무 어린 잎을 따서 나물로 무쳐 먹을 수도 있는데요. 조팝은 사람이 사는 인가 주변에 많이 자라므로 갓 돋아난 어린 순이나 잎을 따서 몇 차례 흐르는 물에 우려내고 먹으면 시고 쓴맛이 없어져 맛이 순하고 좋다고 합니다. 또 조팝나무는 꿀이 많이 나는 밀원식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밀원식물은 아카시아죠. 근데 아카시아 빼고는 이 조팝이 많이 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조팝나무 번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팝나무는 여러 가지 번식 방법이 있지만 주로 삽목을 이용하면 좋고 포기 번식이 좋기 때문에 포기 나누기를 하여도 좋을 것 같아요. 분주 또는 삽목을 해도 되고 가을에 종자를 따놓았다가 익기 위해 파종하면 잘 납니다. 삽목은 봄에 2년생 가지를 한 20cm쯤 잘라서 물에 서너 시간 담가 두었다가 촉촉한 모래에 꽂아두거나 흙뭉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꽂아두게 되면은 금세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묘목이 됩니다. 조팝은 추위는 강하고 건조한 곳보다는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울가 가까운 곳, 물이 있는 곳, 좀 축축한 곳, 촉촉한 곳 이런 곳에 해놓으면 잘 자랍니다. 꽃은 2년생 가지에 달리고 봄에 피는 나무는 7월쯤 화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정을 한다면은 만약에 전정을 하게 된다면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7월 이전에 꽃이 피고 꽃이 4월에 피니까 6월에서 7월 초순쯤에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화려한 꽃을 풍성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팝나무는 한약재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뿌리는 상산 혹은 촉칠근이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 맛은 쓰며 맵고 독이 있으나 학질을 낫게 하고 가래를 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이 심하게 오르내릴 때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일본 사신이 상산을 궁중에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궁중에서도 쓰였던 그런 한약재임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성국이라고 부르며 생략명으로 상산 또는 목상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조팝나무 뿌리를 상산목, 줄기를 촉칠이라고 하여 해열, 말라리아, 고담, 강장, 구토 등의 증상에 치료제로 써왔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이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토할 때 또는 몸에 열이 날 때 치료약으로 조팝나무 뿌리나 줄기를 썼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버드나무, 조팝나무 등에서 아스피린 원료를 추출하는 의학상 중요한 식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천으로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귀중한 약재로 쓸 수 있는 조팝나무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맹활약이 좋은 조팝나무로 생울탈이나 도로 축대를 덮으면 하얀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식물들 조팝나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